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배가 고파서 아까 1부 순서 진행하기 전에도 약간 이 뿌셔뿌셔 생라면 뿌셔갖고 스프 찍어 먹는 거 이거 맛있어갖고 먹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살짝 먹고 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묘하지 마시고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아는데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고 배고파갖고 몇 점만 먹겠습니다. 좀 이쁘게 봐주세요. 네, 너무 묘하지 마시고요. 맞아, 홍남기씨. 네, 이름 여러분들 얘기해줘서 생각났고, 홍남기씨가 경제부총리 겸 국무조정 실장일 거예요, 아마. 이 아저씨 국무조정 실장일 겁니다, 홍남기. 겸직이에요, 겸직. 그죠? 국무조정 실장. 지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네요. 기재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네요. 빠밤빰. 아, 그러네. 지금은 국무조정실장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됐구나. 죄송해요. 옛날이 국무조정실장이고 지금은 직위가 달라졌네요. 아니, 이거 6살 애한테 먹이면 안 되죠. 부셔부셔. 먹일 생각이 없는데 이거는. 맞아. 한약라면이 맛있어. 어쨌든 제가 설명드린 사이에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설명한 사이에 오신 분들 워라 반갑습니다. 우리 월드클래스 청량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양라면 맛있죠, 생라면. 근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진라면이에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윤리진님처럼 좀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보세요. 이미 기사를 통해 나왔지만은 그 일본 쪽 크립토에셋 관련법이 통과됐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윤리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로 시행일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발표된 이후에 지금 프리젠테이션을 한 거거든요, 오늘. 근데도 7월에서 일정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 시행일이 내년 4월로 미뤄졌어. 그리고 그게 확인됐어. 그래서 우리 일정이 7월이었지만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러면 바꾸겠죠, 아마 상식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정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아마 뭔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예정대로 7월로 가져갈 수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국내법뿐만 아니라 지금 AFTF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던가 거기에서 따르는 그 파이널 어댑션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 우리는 정확히 이 법 쪽이라던가 세계 그런 관련된 자금 세탁 관련된 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정만 가능하지 정확히 뭔지는 찝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데 여전히 7월로 예정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AFTF 그리고 G22번 관련해서 실무자들 협의 보는 거,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게 관련 있을 것 같은 예상이 가장 가능성이 높죠. 아니, 우리 연예인 친구님 오셨네.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시네. 나 왔썽 이러면서. 잘 왔썽. 아니, 그 리무진 보냈어야 되겠는데, 친구님. 어서오세요. 사인 좀. 친구님 사인 얼마입니까? XRP 몇 개로 바꿀 수 있죠? 한 10개 바꿀 수 있나요?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아직 안 나왔죠. 네, 신동선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이트 오브 해킹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낸스 해킹과 비슷합니다. 그 피해자들 계정에서 XRP가 빠져나간 그 직접적인 원인은 해커들이 그 여러분들 암호화폐 거래소 쓰다 보면은 API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웹 형태로 돼서 API라는 인증 토큰을 갖게 되면은 이제 본인 계정을 굳이 막 스마트폰이라던가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그 토큰을 활용해서 나에 대한 신분을 인증받고요. 뭐 거래하는 것들, 사고팔고 이런 것들, 출금하고 이런 것들을 API 통해서 약간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그걸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하든지 수동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게이트허브 사건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피해자들 API 토큰이 해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들의 토큰을 갖고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피해자들 계정에서 XRP를 다 출금해 갔습니다. 바이낸스 역시도 똑같았어요. 바이낸스 거는 이제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했고요. 바이낸스 담당자가 해킹 당했고 이제 바이낸스 서버에 저장돼 있던 피해자들의 API 그 인증 토큰을 해커들이 빼갔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빼간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히 이제 바이낸스 잘못이었고 바이낸스가 본인들이 시인을 했죠. 본인들 잘못이라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원인 바로 피해자들의 API 인증 토큰이 해커들이 갖고 있었던 건 똑같은데 그 다음 내용이 지금 게이트허브가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면서 나중에 조사가 완료되면 공개하겠다라는 상황인지라 이게 바이낸스처럼 게이트허브가 해킹을 당해서 피해자들의 그 API 인증 토큰들이 해커들한테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 피해자들 개개인들이 해커들한테 해킹당해서 해커들이 API 인증 토큰을 갖고 있는 건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API 인증 토큰이 해커한테 있다는 이 상황은 대개 이런 경우 케이스에는 바이낸스 건과 비슷해요. 대개는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갖고 그렇게 해커들이 많은 피해자의 이런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정황 그리고 기존의 확률적인 상식으로 미뤄볼 때는 게이트허브가 해킹 당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하나하나 해킹 당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식사를 해야죠. 저도 한 입만 좀 먹겠습니다. XRP 스캡인가요? 외국인이신가? 헨리란 분은? 미야오? 미야오요? 네, 감사합니다, 유나님. 배려해주셔서. 스팸인가요? 아, 스팸 맛있죠. 은행이 좋다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었는데 생각났다가 갑자기 이제 스캠 얘기가 나오고 잊어버렸어요. 뭐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있었는데 네, 자식보고관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코인필드가 이제 본인들 이것도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얘네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드렸지만 그
그 아랍에미리트의 디르함이라고 법정 화폐 쌍까지도 갖고 있는 애입니다. XRP에 대해서요. 어쨌든 이 거래소가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어플을 출시를 했고 최근에 얘네들 지금 그걸 출시하면서 기능 추가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모바일 앤 온라인 트랜스퍼. 네. 일본에 대해서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얘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약간 레미턴스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네.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레미턴스 기능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을 하고 자세한 거를 차후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오 야오 홀랜드? XRP 공부하지 말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뿜어갖고 재밌는 걸 들어갖고 제가 좀 뿜었었는데 여러분들 그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 이제 XRP와 리플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XRP와 리플에 대해 공부를 안 해도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거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리플사 뒤에 막 트럼프가 있고 미국이 있고 패드가 있고 로스차일드가 있고 또 뭐 있을까요? reptilian이 있고 시진핑도 뒤에 있고 또 뭐 있어요? 일루미나티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 막 세계를 뒤에서 막 다 주물럭거리면서 그들 마음대로 한다는 존재들이 리플사 백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노라고 생각하시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yes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yes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질문에 대해 답하시면 돼요. 아까 그런 존재들이 리플사 뒤에 있기 때문에 리플사는 어떠한 개삽질을 하더라도 무조건 성공한다. 고루 XRP도 성공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yes시면은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전재산 몰빵하시고 그냥 공부 안 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그런 존재들이 뒤에서 리플사 백이고 그리고 걔네들 마음대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리플사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죠.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접으세요. 그냥 몇 년 뒤에 꺼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노라고 생각하시면 공부를 하셔야죠. 당연히. 클리어하죠? 정말 쉬워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협의요? 어떤 협의요? 배고프세요? 아니, 간단히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리플사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존재들이 뒤를 봐주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은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 뭐하러 기사를 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볼 필요도 없죠. 어차피 로스차일드가 성공시켜 줄 텐데 XRP는 피닉스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성공할 거 공부해서 뭐합니까? 기사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닫아놓고 그냥 시간만 보내시면 돼요. 어차피 부자 되실 텐데.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대신한다고요? 세상에. 햄버거 몇 개까지 가능하냐고요? 그 공부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든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 어떠한 의견, 그 양쪽 다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공부를 무조건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양쪽 다 존중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 거는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한쪽이 바보다 멍청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다만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들을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에 대해서는 저도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존재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만 어디에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생각이 다르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존재들조차도 모든 걸 마음대로 주무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와 다르게 이제 그런 존재들은 모든 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생각이니까 어떤 게 틀렸다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세계를 뒤에서 막 영향을 많이 주는 존재가 모든 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런 존재가 리프사 뒤를 봐준다고 생각한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성공할 테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니까 뭐 바보다 또는 공부를 하는 게 바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전제 이런 거에 따른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판단이고 남이 막 뭐 어쩌라 저러라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바보라고 한 사람이 이상한 거고 공부 안 한다고 바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냥 개인의 자유죠 다. 극단적인 게 아니라 제 논리가 맞죠. 이게 어떻게 극단적이에요? 어느 부분이 극단적이에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뿡뿡 나왔고요. 공부 때문에 누가 욕을 했나봐요. 누는 게 아니에요. 생라면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바보라고 하실 분이 계셨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정리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좀 그래요. 진짜 본인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공부하는 사람들 바보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그건 개인의 자유지 뭘 그거를 바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그게 있나요? 혼자 생각하면 됐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는 네, 지나친 행위죠. 기생충 보고 오셨어요? 왠지 기생충 영화 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정치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이거 그쵸. 그 공부를 하건 안 하건 남이 상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도 제가 단서를 달았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단서를 드렸죠.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를 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바보라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그럴 권리도 없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할 논리적인 근거도 또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 누구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 뿌샤뿌샤 먹고 있어요. 맞아요. 무탈님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냥 온마이웨이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도 뭐 그쪽을 신경 쓰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요. 시간 낭비예요. 신경 쓰면 그냥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간을 계속 쓰면 됩니다. 저희는
네, 마리오님 워라 어서오세요.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도 먹고 싶네요. 네, 3학년님도 워라. 자색고공원님, 제 방송이 재밌다는 분은 없는데? 그러니까 채팅창이 재밌다는 부분은 있어도 제 방송이 재밌다? 좀 뭔가 이색적이시군요. 네, 워라는 월드클래스 청년님들 하이의 줄임말입니다. 김혜인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아유 고수신데 데빌님? 단타 고수신데? 노하우 좀 공유해주세요. 단타 잘 되시면은 아마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뛰기요? 이런 뛰기 하면 조금이라도 이대로 보나요 계속? 네, 리뷰어리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친구님 왜 또르르 막 울어요? 네, 조재성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윤리진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매도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엔. 오뚜기 진라면 맛있죠. 저 진라면 되게 좋아해요. 예. 지금 가격이 낮아갖고 이런 띠게도 먹나 보네요. 저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 맞아요. 순한 맛 맛있어요. 그 진라면은 순한 맛에 계란 풀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드신 다음에 그 국물에 딱 밥을 말아 먹으면 기똥 차요 진짜. 거기다 이제 맛있는 김치까지 곁들이면은 최강이죠. 저 되게 좋아해요. 진라면 순한 맛. 맞아요. 감자바우님의 전략은 그거죠. 예. 가능성 있는 친구들 포트폴리오 구성해갖고 분산 투자. 예.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뭐 XRP만 갖고 있긴 한데 감자바우님이 하시는 방법에 저는 머리로 동의를 해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가장 안정적이죠. 아, 머니그램 얘기 아직 안 했는데 머니그램 얘기 해볼까요? 비트바스님이 얘기 꺼내셔서 머니그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머니그램은 여러분들 머니그램 그 리프사 인수설이 모락모락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스텔라는 안 살 거예요. 네. 너무 단호박인가? 스텔라 안 삽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머니그램 거는 여러분들 그 리프사가 인수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리프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 루머에 대해서 오피셜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100%라고 지금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냉정하게 봤을 때.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루머에 대해 앞으로도 코멘트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공식적인 코멘트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리플사의 그 행동 패턴을 예상할 때 그동안 리플사가 해온 것들, 리플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금융기관들을 대하는지, 그리고 리플사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 머니그램 인수를 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플사가 오피셜로 밝힌 게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합리적 추론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활용해서 머니그램 인수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리플사는 솔루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거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던가 데이비드 슈왈츠, 즉 스낵을 굉장히 사랑하는 스낵맨, 그리고 기타 임직원들도 항상 밝히는 얘기인데, 리플사 소개할 때 그 얘기를 항상 해요. 리플사는 솔루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리플사라는 회사를 뜯어봐도 리플사가 페이먼트 시스템에 엑스커런트 만들고요. 그리고 엑스라피드라는 온디맨드 형태, 리퀴디티를 제공하는 세틀먼트 시스템 만들었고, 소프트웨어죠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이 아닌, 그리고 페이먼트 프로바이더가 아닌 존재들은 리플렛 멤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뭐죠? 바로 기업들입니다. 코퍼릿이거든요. 걔네들이 리플렛을 직접 쓸 수 있도록 그 접근 액세스,
원 스탠다드 API를 제공하는 게 바로 엑스비아입니다. 예, 리플넷 멤버가 아닌 친구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리플넷을 사용할 때 쓰는 게 바로 엑스비아. 이 세 가지 솔루션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세 가지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본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이 되어서 뛰어들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리프사가 그 어디를 봐도 본인들이 은행 역할을 하거나 또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가 돼서 직접 플레이어로서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거나 또는 회사, 인수하거나 사들인 회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행 역할을 하고 싶으면 각 국가에 이제 은행법이 존재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인터넷 은행이 되기 위해서 막 심사 받고 그러잖아요.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물론 다 실패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라이센스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리프사는 은행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 금융기관들이 본인들 돈을 움직이는 업무를 할 때 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세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금융기관들한테 파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머니그램은 어떤 회사죠? MTO라고 부르는 송금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송금 전문 업체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랭킹 2위에 속해 있는 MTO거든요. 근데 리프사가 만약 이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게 됩니다. 플레이어로 뛰어들게 될 거고 다른 송금회사 그리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는 은행이라던가 기타 존재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인수를 했는데 져줄 거예요, 싸움에서. 그러려고 회사를 인수하진 않겠죠.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로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소프트웨어를 판매되는 회사도 역시나 MTO라는 송금 전문 업체 또는 은행들인데 본인들이 솔루션을 팔아서 고객이 되어야 되는 존재 대상으로 직접 경쟁도 해야 돼요. 되게 이중적인 관계가 되어버리죠. 물론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리프사는 본인 솔루션의 시장 쉐어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스위프트 보세요. 이미 11,000여 개 넘는 멤버들 확보하고 있고 리플렛은 이제 300 넘었거든요. 300이 됐나? 200 넘었나? 이제 200 넘었죠. 그래서 300으로 가고 있는 단계인데 300으로 쳐줘도 상대가 안 돼요, 지금 마켓 쉐어상으로는. 그러면 시장 안에서 쉐어만을 봤을 때는 약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약자가 한 명이라도 고객을 더 빨리 확보해야지 리플렛의 크기를 키워서 네트워크 효과를 볼 텐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직접 머니그램이라는 회사를 사들여서 본인도 플레이어가 돼서 다른 회사들과 경쟁을 해서 만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나라도 더 팔릴 솔루션이 팔리지 않게 된다. 그럼 굉장한 손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측면을 말씀드린 거냐면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 수 없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뭘 말씀드린 거냐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 마켓 쉐어상으로 자기 리플렛 멤버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상황에서 자기가 경쟁자로서 이 안에 플레이어로 뛰어들게 되면은 몸집을 키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뛰어들 생각이 있으면 몸집이 충분히 커졌을 때 뛰어들어서 힘으로 누르겠죠, 다. 야, 우리 솔루션 100% 발휘한 이 회사의 파워를 한번 만끽해봐라. 니네가 이걸 안 쓰고 100이겠느냐? 다 힘으로 꺾어주마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마켓 쉐어에서 약자잖아요. 오히려 리플렛 멤버를 키우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자폭행위죠. 그래서 이런 거 상황을 좀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모니그램을 지금 인수해갖고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 그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루머로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 3년 뒤에 막 그런 얘기가 돌면은, 그래,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지. 이래 보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이, 친구님 또 혼자 맛있는 거 먹네. 진짜 안 되겠네, 이분. 강태. 네, 맛있는 거 나눠 먹어요. 자, 어쨌든. 네. 그래서 머니그램 관련 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은지. 아, 저는 포도 좋아하는데. 헐. 아유, 김동환님. 쓰리시겠네요. 아하. 그래서 어쨌든 머니그램 거는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아직 리프사가 공개적으로 뭔가 얘기한 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합리적으로 여러 정황을 고려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루머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어차피 리프사가 그런 루머에 일일이 대응을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코멘트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 머니그램 인수를 리프사가 안 했으면 역시나 그거는 루머였구나 하고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호님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을 놓고 이제 가격에 변동이 생기는 거를 좀 갖고 이제 뭐 머니그램 인수설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또는 이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격이 갑자기 조금 오른 게 조금이라도. 예. 지금은 뭐 유스케이스 실제적인 수요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판이죠. 투기판. 예, 투기적인 요소에 의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그게 맞는 소식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소식의 영향을 투기적인 심리가 영향을 받아서 예,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내려갈 수도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예,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예, 시암이 주둥이를 잘 털고 있죠, 요즘에. 예, 월화는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예, 월드클래스 청장님들 하이 해갖고 인사말을 줄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월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쭈쭈님 질문 주신 거 한번 볼까요? 그 세계은행들이 모여서 코인을 만든다는 거에 간단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이거 말씀하는 거죠? USD라고 USC 예, 뭐 유틸리티 세틀먼트 코인 해갖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고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질문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요. 요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관점을. 네. JPN 코인이랑 관점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USC 관련해서 기사가 났을 때 얘가 어떤 방식의 코인인지 공개가 안 됐는데 제가 아마 지난 방송 예, 어제를 얘기한 건 아니고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최근인데 이 소식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방송 때 제가 추적해서 찾아낸 게 이게 스테이블 방식이란 거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피아트라고 부르는 뭐 달러라든가 원화 이런 게 뒤에 백드되어 있는 이제 이 가치를 보증해주는 형태로 백드되어 있는 형태의 예,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마찬가지죠. JPN 코인은 달러랑 연동되어 있으니까 예, 똑같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폐쇄 네트워크 예, 참여자들만 쓸 수 있는 코인이고 얘도 마찬가지고 둘 다 마찬가지죠. 동일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페이스북의 그 리브라 프로젝트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화이트 페이퍼를 아직 공개 안 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제가 오늘 본 것 같은데 18일날 6월 18일에 그 화이트 페이퍼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거를 보고 보고 나서 내용이 파악이 되면 여러분들께 자세히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페이스북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간다고 하면
크게 다를 게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JPN 코인이나 USC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네트워크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네트워크랑은 호환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상품권.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문화상품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상품권 어떻죠? 그거를 수용해주는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문화상품권. 똑같아요. 그냥 블록체인 베이스로 만든 문화상품권 또는 도토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관건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이걸 써줄 거냐인데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글로벌하게 이거를 수용해주는 업체가 등장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리프사의 생각입니다. 그런 전제 시작해서 내놓은 게 바로 XRP 글로벌 세틀먼트고, 그리고 그 다리를 연결해주는, 지금같이 막 뭐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페이스북 코인 나오고 USC 나오고 JPN 코인 나오고 지들끼리 그냥 지들 코인 만들어 쓰겠다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니는 어차피 완전 분리되어 있는 문화상품권이잖아. 이렇게 많이 써봤자 뭐하냐? 서로 호환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연결시켜줄게. 뭘로? IP로. 그리고 그 연결된 다리에서 서로 그 다른 네트워크 간에 그 가치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거, 중간에 브릿지 하는 건 XRP.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제 자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거고, 뭔가 독점적인 네트워크, 독과점적인 네트워크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제가 성립되면 리프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 전제가 리프사가 틀렸다. 만약에 페이스북 코인이 되게 독과점 형태로 간다. 전 세계에서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갖고 쓴다. 이러면은 리프사가 실패하는 그림으로 가겠죠. 그겁니다. 큰 그림은 그거예요. 네, 한국은행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재준님, 지금 질문 주신 거요? 네,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 또는 뭐 영국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 그리고 싱가포르 중앙은행, 지금 언급드린 모든 중앙은행들은 이제 DLT 연구 프로젝트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이밍을 달아갖고. 근데 이제 이재준님이 질문 주신 거 한국은행은 안 하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들이 스텔스 모드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DLT를 쓰기 위한 연구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시암 소식은 아까 다뤘는데요. 좀 늦게 오셨나 보네요, 다리님. 그래서 오늘 이미 설명드린 거를 또 다시 설명드린 거는 좀 거시기 해서 내일 아침에 영상이 올라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암은행이 밀당의 고수인 것 같아요. 저희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당하는 느낌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본, 태국 구간은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내일 영상 업로드 되면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하면서 듣고 계셨어요? 네. 페이스북 노드 참여하려면 1천만 달러 내야 돼요? 안 하고 말지. XRP는 돈 안 내고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이야. 아, 우리나라도 할 거예요. 저 역시도 되게 국내 정치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불신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저도 한번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물론 뭐, 이제, 여러분들도 얘기 많이 들었다시피, 우리나라 한국인이 정말 능력 있는 건 맞는데, 뭐, 창의력은 떨어진다. 뭔가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주도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다. 반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패스트 펠로우, 그러니까 빠르게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이런 평들이 일반적으로 좀 있잖아요, 대내적으로. 그런 거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 있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국내 정치인들이 정말 무능해요.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무능한 정치인들을 데리고도
많은 사람들이 곳곳의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도 비록 우리가 지금 상황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되게 바보같이 하고 있죠. 뭔가 규제 관련해서도 정리를 빨리 해서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환경을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은 확실히 약간 부정적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하는데 각 분야에 있는 능력 있는 한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번 역시도 능력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몇몇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협조를 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 역시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마음속에서는. 너무 막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록 떨어져 있어 보이나 그래도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낙담하지 말고 기다려보면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근데 인터넷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정부가 인터넷에 대해서 뭔가 크게 도움을 준 건 없는데, 우리나라 인프라가 되게 훌륭하게 깔리면서 국민들이 이 인터넷 서비스를 잘 써주니까 인터넷 강국이 돼버렸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무능한 정치인들 데리고 국민들이 잘 끌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재밌는 나라죠. 이 무능한 정치인들 정말 각성을 해야 될 텐데. 네, 맞아요. 저 다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적응력이 빨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로 빨라요.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적응 능력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나라의 적응 능력. 그러네요. 6월의 기영님 말씀대로. 그렇죠, 실제로. 처음에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장애물이 많아서 좀 느린데, 일단은 받아들이면 진짜 습득 능력이 빠르죠. 나다이님 어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데 확실히 피곤하네요. 밖에서 좀 길게 있었던 영향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니넷 인트가요. 얘네 리브랜드 했어요. 보시면 이 트레이드 마크도 만들고 본인들이 막 리브랜드 했다고 광고도 하고 있거든요. 리브랜드 하면서 런스온 리플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랜드 하는 시기가 그건 것 같아요. 본인들 이제 솔루션에 얘네 스위프트도 쓰거든요. 얘네 홈페이지 가보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스위프트 이런 것들만 썼다고 하면 여기 플러스에 리플렛 쓰는 거를 추가해갖고 리브랜드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런스온 리플 박았습니다. 얘네도. 맞아요. 약삭 빠르요. 눈치도 빠르죠. 트레이딩 볼륨 중에 절반이 페이먼트로 사용됐다고요? 혹시 출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출처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고 어떤 근거인지를 보면은 다리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확실히 약간 배고픈 것도 있고 몸이 필요한 것도 있어서 제가 목소리 텐션이 좀 떨어진 감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뭐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17마일이요? 그래요?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트레이딩 볼륨 중에? 트레이딩 볼륨?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출처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모르면은 뭔가 논의가 불가능하죠. 그냥, 그런가 보구나. 17마일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이 정도로밖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종래님,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이 좀 길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제 금요일이네요. 이틀이나 쉬었는데. 1일 전 영상 5분경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 중에 타 유튜버 방송을 보는 거는 좀 거시기 해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XRP 가나요? 있어요, 제 주변에. 있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가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한데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 느리지만은 또는 가파르게 어쨌든 이제 뭐 다가올 날들 뭐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 뒤가 됐든 3일 뒤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다음 달이 됐던 간에요. 계속 지금보다 이제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길게 말고 다음 한 달까지 그 정도까지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해서 내려갈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약 한 달간은 상승 추세다 1번, 그리고 약 한 달간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하락할 것이다 2번.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 1, 2번 찍어주세요. 그치, 횡보도 있네. 3번 횡보할 것이다. 1번 3분, 4분, 3번 횡보 나오셨고요. 1번 역시 맞네. 3번도 은근히 있으시네요. 하락은 없으시네요. 횡보 많으시네. 횡보 1번 우상향 1번 3번 1번 1번. 와, 2번은 절대 없네. 하락은 없네. 그래도 다 전망을 최소한 중간 이상은 보고 계신 거네요. 이제 횡보를 중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 하락 안 보시네요. 3일이 나왔네. 카운트다운처럼. 예. 다들 그래도 전망을 비교적 좋게 보고 계시군요. 예, 저도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여전히 저도 롱입니다. 어차피 베팅 싸움인데, 뭐 미래를 맞출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본인이 봤을 때 어느 게 가능성이 높다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롱에다 걸 것 같아요. 여전히 볼륨이 커갖고. 예. 27일입니다 카카오 지갑 27일날 발표한다고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불장 한 번 더 오나고요? 그쵸, 그렇긴 해요. 노따매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2번을 얘기하면 뭔가 오래 살게 될 것 같죠? 뭔가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귀에서 막 갑자기 욕이 들리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수면 연장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메치니코프의 그 꿈이 실현되는 듯한 내 수명이 막 10년, 20년 연장되고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욕먹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빨리 유스케이스가 생기는 암호화폐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뭐 XRP는 이미 엑스라피드에서 유스케이스가 탄생하긴 했는데 그 볼륨이 너무 작죠. 상대적으로 투기적인 이유로 거래되는 볼륨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볼륨이 압도적이 돼야지 이제 실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XRP 뿐만이 아니라 좀 정상적인 암호화폐들도 그런 비즈니스 수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슬픈 거는 갈기트론 압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갈기트론 잘 알죠? 자, 보면요, 여기 이거를 쭉 훑어봐도 비즈니스 유스케이스가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있는 친구 요 친구인데 XRP인데 요것도 지금 볼륨은 작죠. 유스케이스가. 다른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없어요. 그냥 유스케이스가. 좀 정상적인 시장이 되려면 실제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어디에 좀 실용성 있게 쓰여야지 이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그냥 도박 놀이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제 실제적인 뭔가 유틸리티한 실용성 있는 것들이 적용이 돼서 그런 데 쓰여야 되지 않을까, 암호화폐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에 편승하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문제가 있을 때 그 A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개일 수 있죠. A를 해결하기에 뭐 쓸 수 있는 방식이 B, C, D가 있다. 근데 만약에 D가 블록체인이다. 근데 B, C, D 중에 여러분들 B를 쓰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이다. 이럴 때는 B를 쓰는 게 맞죠. D를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훨씬 효율적인데 뭐하러 이걸 써요? 근데 지금은 몇몇 이제 이런 트렌드에 편승하려는 양반들이 굳이 이거를 선택을 해갖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 굳이 블록체인을 선택하거나 또는 더 나가서 약간 이 트렌드를 악용하려는 친구들은 A라는 목표도 없이 이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블록체인 만들어갖고 암호화폐 만들었습니다. ICO 할게요. 사주세요. 이렇게 창조경제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이 진짜 크나큰 문제죠.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페알님이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문제예요, 저런 것도.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더럽히는 행위죠. 사실 저런 거에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참 안 좋은 일이에요. 이거 왜요? 아, 이거요? 한번 볼까요? 저는 갈기트론 거를 잘 안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잘 몰라요. 예. XRP와 리플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똥을 쌌죠. 똥을 싸갖고 똥을 쌌기 때문에 나중에 이불킥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죽는 날까지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불킥 할 일이 없지만 나중에 깨닫는다면 이불킥을 할 텐데요. 일단 봅시다. XRP 석세스 페이먼트 그룹 바이 페이먼트 사이즈로 했네요. 6달치를 했고, 지금 기준이 XRP 개수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 이 본인이,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다른 선으로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Y축을 보면은 이건 카운트예요. 개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선, 노란 거, 보라색, 파란색, 녹색, 주황색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범례가 적혀 있죠. 예를 들면은 스몰 페이먼트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그 기준은 2개, 2개보다 많지만 20개보다 작은 거, 그거를 주황색 스몰 페이먼트하고, 그리고 회색은 이제 계정을 새로 활성화시키기에 20개를 보내는 거, 그걸 회색으로 표기했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을 레미턴스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준은 20개보다 많거나 1500개보다 적은 거는 레미턴스래요. 그리고 미디엄 페이먼트 사이즈 1500개 넘거나 15,000개보다 작은 거, 그리고 이제 스몰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페이먼트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그런 페이먼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15,000을 넘고, 이 개념도 모르는 것 같은데? SME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미디엄이랑 차이가 뭔데? 이거는 스몰 미디엄을 얘기하는 건데, SME? 벌써부터 좀 살짝 짜증이 나는데. 그리고 라지 페이먼트는 이제 15만 개보다 더 많은 거. 이렇게 카운트로 매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길게 갈 필요도 없이 근거 박약입니다. 근거 박약이고 너무 주관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20개에서 1,500개 미만이 XRP가 이동하면 왜 레미턴스로 봐야 되죠?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합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XRP A 계정에서 B 계정을 이동하는데 그 개수가 만약 20개보다 많거나 또는 1500개보다 적으면 레미턴스예요? 왜 레미턴스죠, 이게?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 왜 저거 20개보다 많고 1500개보다 적은 개수가 이동하면 왜 레미턴스지? 진짜 죽겠네, 정말.
이 머리 아프네요, 정말. 이 친구는 여러분들 너무 몰라요. XIP와 리플에 대해 아는 척을 하는데 진짜 몰라요. 어제도 설명드렸죠. UNL이 이 친구는 UNL이라는 존재가 1000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1000개가 됐을 때 뭔가 XIP가 성공하겠다. 절대 아니죠. 예. 밸리데이터 전체 개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지 UNL이 1000개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밸리데이터 개수들이 많아지고 예, 거기에 리플사가 운영하는 개수는 거의 0에 수렴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 정말 수천 개에 달하는 밸리데이터들 노드들이 그 정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밸리데이팅 하는 걸 카운트를 하는데 이게 다 100%에 가까우면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상황인 겁니다. 정말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다. 탈중화가 돼 있고 정말 컨센서스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웬만해선이 아니라 저 상태면 거의 100%에 가깝게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아름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무슨 UNL 1000개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이거는 그 아까 어딨죠? 이재준님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이 그래프의 범례부터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20개보다 크고 1500개보다 작은 XRP 이동이 왜 레미턴스인지 그냥 자기가 이 전제가 맞다는 전제하에 지금 그래프 이렇게 깔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의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제부터가 정말 죽었네. 네. 그래서 이거 보이시죠?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가슴 아프다. 이 친구의 열정은 알겠는데 좀 약간 왜곡되게 가는 것 같아. 되게 고집스럽거든요. 이 친구가 틀린 거 본인이 틀렸다고 얘기해줘도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네, 이게 제일 부끄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알지도 못하고 왜 아는 척을 해요? 정말 부끄러운 행위죠, 그거.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르고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 그게 왜 부끄러운 겁니까? 용기 있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거를 쿨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멋진 거죠. 저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 이커머스 얘기가 나오네. 예. 근데 그게 어렵기는 해요. 인간으로서 방금 얘기한 건 이제 말로는 쉬운데 그걸 지키는 게 진짜 어렵긴 해요. 왜냐면 남자가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인간,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을 떠나서 자존심이 있죠. 내가 틀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쉬운데 그걸 지키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는 정말 어렵기는 해요. 솔직히. 예. 근데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당연히 말로 하는 건 쉽고 행동하는 게 쉽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멋있는 거죠. 남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말로 하는 것도 쉽고 행동하는 것도 쉬우면은 사실 특별할 게 없죠. 그게 행동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죠. 네. 저희도 항상 그런 거는 덕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람이라 그렇죠. 제가 알고 있던 게 틀렸다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긴 하죠. 당연히 기분이 뽁 하죠. 내가 왜 틀렸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분이 본능적으로 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고 내가 말한 게 틀렸네, 내가 생각한 게 틀렸네, 이거를 깨닫고 그거를 인정하는 거, 상대방한테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것 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래야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맨날 허구한 날 자기가 주장하는 게 다 맞대. 근데 사람인지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맞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남 얘기 하나도 안 듣고 맨날 내 생각이 맞았대. 그런 사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 썩은 물에서 그냥 물도 순환 안 되고 썩은 물 상태로 그냥 평생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죽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려면 사람은 교류를 해야 돼요. 물이 흐르듯이.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틀리는 것들, 그리고 남한테 쿨하게 배울 건 배우고,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송다리님 쿨가이세요? 네. 네, 쿨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매달 10억 개씩 판매된다고요? 아. 이재준님 질문사항은 볼라틸리티, 가격 변동성을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가격 상승 시나리오는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건 팩토리님 예전 영상 찾아보고 고민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하시는데, 가격 변동성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 변동성 리스크로 보시면 돼요. 이건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래프상으로 표기를 드릴게요. 두 가지 타입을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뭘로 할까요? 요거랑 요거랑 이랬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시간에 걸쳐서 도착하는 지점은 같아요. 같았을 때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떤 게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건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낮다고 얘기할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준 님도. 요겁니다. 예.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 급격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변동성 리스크는. 그러니까 해지 수단으로 관리가 컨트롤이 힘든 그거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 리스크 크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작다고 얘기하고. 예. 이 그래프 어디에서 많이 본 그래프죠? 우상향. 예. 이런 식의 상승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 리스크가 작고 당연히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이랑은 상충되지 않아요. 오히려 투기적인 상승이 이제 펌핑 이런 것들이 상충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게 자꾸 발생하면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금융기관들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가격 변동성이 커갖고 뭐 쓸 수가 없다, 보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시장이 요래서 그래요. 요래서 요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넘어가면은 직접 보유할 수 있고 당연히 가격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뭐 선물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레버리지, 그러니까 마진을 쓰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격 변동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거는 본인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김프? 김프 왜요? 김프? 김프. 아, 네, 다행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정리가 되신 모양이네요. 다행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코코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태가 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속단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유스케이스 볼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딜라틴이 최근에도 10개의 기관이 쓰고 있었다고 했고, 머큐리 FX가 요즘 트위터질을 안 하죠. 예전에 한창 엑스라피드 초창기 쓸 때는 막 엑스라피드 찬양하면서 우리 얼마큼 쓰고 있다고 막 얘기해줬는데, 요즘엔 뜸한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머큐리 FX의 그 트윗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 봅시다. 우리 선봉대장, 엑스라피드 선봉대장이었던 머큐리 FX. 그때 규모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한 주에 얼마씩 쓰는지, 엑스라피드로 처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볼 거예요. 지금 얘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언제쯤이었죠? 한 주에 얼마큼인지,
여기 있다. 여기죠. 여기 써있죠? 예. 그러니까 tens of thousands라고 돼 있죠. 단위는 달러고요. 그러니까 천 단위인데 10이 붙었죠. 그러니까 범위는 요겁니다. 10,000달러에서 99,000달러. 예. 이 정도 범위까지를 이렇게 tens of thousand 달러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주에 요만큼씩이니까 여기다 1000을 곱해보죠. 100만, 1000만. 네, 1000만이죠. 작게는 1000만원. 크게는, 잠깐만, 뭔가 누락시켰나? 맞죠? 이 단위? 네, tens of thousand. 네, 맞겠죠? 놓친 거 없죠? 자, 그래서 많게는 1억까지. 그러니까 한 1억이래. 1200만원쯤에서 크게는 1억 2천만원 정도까지. 그 범위를 주간 처리하는 건데, 네. 이 정도 쓰는 거 봐서는 10개 기간이 뭐 대략 이 정도씩 쓴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제법 네, 전체 사이즈로 그러니까 숲 차원에서 볼 때는 정말 작은 나무겠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아까 코코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크게 XRP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지금 실제 유스 케이스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적은 확률이지만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게 아니라 그냥 세력이 펌핑을 안 해줘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는 요거일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이 너무 느려갖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만약에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의 가격 변동성 면에서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느린 거라고 하면은 롱텀에서 길게 보시는 분들 XRP가 성공해서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래서 가격 변동이 더딘 거라면 훨씬 좋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리프사가 계획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만 갖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사실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세력이 펌핑을 안 해줘서 더딘 거의 가능성이 훨씬 커요. 사실은. 저도 이걸 기대하지만. 아유, 상규님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경제, 오늘도 좀 길었네. 사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길었네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야 될 시간.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들이랑 나눠서 즐거웠는데요. 항상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실수하는 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분야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알려주시고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건데, 사실 출발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에 출발을 했는데 근데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6시간, 7시간도 하고 싶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각자 속한 위치에 맡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시간 냈을 때 좋은 소식, 정보들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과 내일 모레는 아마도 정말 방송이 없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사실 쉬는 날에는 계속 없는 건데 약간 오늘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없을 예정입니다. 정말 막 특보가 뜨지 않는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면서 물러갈까 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좋은 시간에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XRP 팩토리였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